100년 전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몰래 전수했던 부의 공식을 이번 영상을 통해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몰래 조용히 자기들만 묵묵히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왜 당신만 이 부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이 25년간 500명의 부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찾아낸 성공의 비밀들은 이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억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부터 발명왕 에디슨까지 그 시대의 최고 거물들이 모두 이 원칙들을 실천하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몰랐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만 하면 자연스레 부자가 될 것이라 믿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부자들은 당신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부의 원칙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 부자 되는 핵심 비법에 대하여 싹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불타는 욕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정확히 얼마의 돈을 언제까지 벌겠다는 구체적이고 강렬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욕망이 약하면 첫 번째 어려움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타는 욕망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구체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과 5년 안에 10억 원의 자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가 바로 불타는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이 있어야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행동력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를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여겼습니다. 믿음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매일 자신의 목표를 반복해서 말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기 암시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 그것이 실현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암시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거울을 보며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상상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암시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과는 다른 실용적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실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은 책이나 세미나, 멘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부를 창출했습니다. 당신도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과 차별화되고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현실로 구현하는 능력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상상력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30분씩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실현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지 관찰해 보세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이런 상상 속에서 탄생합니다.
여섯 번째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목표만 있고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에 불과합니다. 성공하려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10년 목표를 1년 목표로, 1년 목표를 월 목표로, 월 목표를 주 목표로 세분화하세요. 그러면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압도감도 줄어들고 실행력도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는 즉각적인 결정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빠른 결정력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고 망설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정이 늦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무모한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되 결정은 빠르게 내려야 합니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80%의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정하세요. 나머지 20%는 실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끈기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바로 끈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합니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끈기를 기르는 방법은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이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여기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다음 성공을 보장합니다. 아홉 번째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서로 다른 재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표를 추구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터마인드의 힘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모두 훌륭한 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 함께 일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나 동료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 번째는 성적 전환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인 성적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천재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이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창조적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금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이나 발명가들 중에서 이런 에너지 전환을 통해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창조적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11번째는 잠재의식의 활용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수문의 시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의식적으로는 생각해내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명확한 목표와 질문을 입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답을 찾아줍니다.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잠들기 전과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잠재의식과 의식의 경계가 가장 모호할 때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목표를 각인시키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번째는 두뇌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신기이자 송신기 역할을 합니다. 같은 주파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직감이나 영감으로 나타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잘 활용합니다. 이 능력을 개발하려면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이런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내어 조용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선명한 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3번째는 제육감의 개발입니다. 제육감은 다른 모든 원칙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는 논리적 사고를 넘어선 직관적 판단력입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거나 기회를 포착하는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런 직감에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육감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앞에 12가지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발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직감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기록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3가지 원칙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원칙만 실천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원칙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칙들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100년 전에도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과 성공의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계속 현재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폴레온 힐의 13가지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실전 매뉴얼입니다. 이 원칙들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각 원칙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이해가 아닌 실제로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실패와 좌절이 설명됩니다. 첫 번째 원칙인 열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망은 모든 성공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망과 단순한 소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소망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바람입니다. 반면 열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순자산 50억 원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입니다. 진정한 열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확한 금액입니다. 막연히 많은 돈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여야 합니다. 둘째는 명확한 기한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정확한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그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부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돈은 받고 싶어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끊임없이 키워나갑니다. 열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와 날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감정을 미리 느껴보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기쁨,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의 해방감, 꿈을 실현했을 때의 성취감을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두 번째 원칙인 신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념은 열망의 성취에 대한 심상과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한 열망이 있어도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신념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공 사례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들도 처음에는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작은 목표들로 나누어서 하나씩 달성해 나가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이 더 큰 목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신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해.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에 노출되면 신념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인 자기암시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은 논리적으로 판단하지만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암시를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현재 시제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부자가 되고 있다고 말하세요. 둘째, 감정을 담아서 말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으면서 말하세요. 셋째,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막연한 표현보다는 정확한 숫자와 상황을 포함해서 말하세요. 자기암시의 최적 시간은 잠들기 직전과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이때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벽이 가장 얇을 때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반복해서 말하고 그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느껴보세요.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인 전문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개인적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는 실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전문 지식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면 작은 규모로라도 시작해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세요. 둘째는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셋째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책, 세미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세요. 전문 지식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는 큰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세요. 다섯 번째 원칙인 상상력은 마음의 작업실입니다. 모든 위대한 발명과 사업 아이디어는 상상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적 상상력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창조적 상상력으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상상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만 보지 말고 다른 업종, 다른 문화, 다른 사고방식을 접해보세요. 서로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가 만날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또한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발점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인 체계적인 계획에서는 열망을 행동으로 구체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강한 열망이 있어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계획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역산 계획법을 사용하세요. 최종 목표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 100억 원의 자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9년 후에는 얼마를, 8년 후에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매년, 매월, 매일 달성해야 할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플랜 A가 막힐 때 즉시 플랜 B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연성이 없는 계획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 무너집니다. 일곱 번째 원칙인 결단력은 미루는 습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성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좋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정을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빠른 결정력입니다. 결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결정부터 빠르게 내리는 연습을 하세요. 점심 메뉴 고르기, 옷 선택하기 등 일상의 사소한 결정들을 빠르게 내리다 보면 큰 결정도 빨라집니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지 마세요. 80%의 확신이 있다면 결정하세요. 결정을 내린 후에는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에너지를 결정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세요. 만약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세요. 고집 부리는 것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번째 원칙인 끈기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꾸준한 노력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장애물 앞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계속 전진하는 사람만이 성공에 도달합니다. 끈기를 기르는 방법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하기, 매일 책 읽기, 매일 일찍 일어나기 등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끈기가 쌓이면서 큰 끈기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다음 성공을 보장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1만 가지 안 되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기의 힘입니다. 9번째 원칙은 원동력이 되는 조력 집단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팀을 이루면 가능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훌륭한 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조력 집단을 구성할 때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제한됩니다. 서로 다른 재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마케팅 전문가, 기술 전문가, 재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세요. 조력 집단의 핵심은 상호 이익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조력 집단이 됩니다. 10번째 원칙인 성에너지 전환의 신비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적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천재들과 창조적인 사람들이 이런 에너지 전환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강력한 에너지를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감정적 에너지는 창조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이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모든 에너지가 그곳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놀라운 창조력이 발휘됩니다. 11번째 원칙인 잠재의식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개인과 우주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잠재의식은 수문의 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며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로 잠재의식을 채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잠재의식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통해 잠재의식과 대화해보세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 잠재의식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영감이나 직감의 형태로 답이 올 것입니다. 12번째 원칙인 뇌는 생각의 송수신국입니다. 우리의 뇌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처럼 전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파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만한 상태에서는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명상이나 집중 훈련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선명한 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주파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은 좋은 기회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13번째 원칙인 육감은 지혜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육감은 다른 모든 원칙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나타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넘어선 직관적 판단력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거나 기회를 포착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육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에 12가지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수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개발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감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작은 직감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직감들을 기록해두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육감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가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을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면 의외로 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상상일 뿐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부와 성공으로 가는 완전한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13가지 원칙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